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실질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득이 늘어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 구성원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전보다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거예요.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거래 빈도가 더 많아질 수 있고 등등등. 그래서 화폐 수요량은 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현재 이자율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 수요량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물론 이자율이 I가 아니라 만약에 I2 수준이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I2 수준에서 소득이 늘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만큼의 화폐를 수요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이렇게 화폐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이자율이 어느 수준에 있든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화폐 수요 함수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변하거나 혹은 실질 소득이 변하게 된다면 화폐 수요 함수가 이동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폐 수요 함수를 이동시키는 세 번째 요인이 바로 선호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화폐를 전보다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거나 혹은 금융기관이 갑작스럽게 더 많은 캐시를 보유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화폐 수요 함수가 이자율과 상관없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자율이 변하면 당연히 화폐 수요량을 조절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경제 주체들의 화폐 보유량 혹은 화폐 수요량이 변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선호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포지티브한 샥이 나타난다면, 플러스 방향의 충격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는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샥이 온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전보다 더 적게 화폐를 수요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물가가 상승하거나 실질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 화폐 선호 충격이 포지티브하게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화폐 수요 함수는 오른쪽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거나 실질 소득이 감소하거나 혹은 화폐 선호 충격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네거티브 샥이 발생한다면 화폐 수요 함수는 왼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급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경제 전체의 통화는 누가 공급하는가? 바로 중앙은행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경제 주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제 중앙은행의 의사결정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섹션을 시작할 때 중앙은행이 왜 명목 이자율을 관리를 하고 통화량을 관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통화량을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거고요.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 직접적으로라는 말을 넣어야겠죠.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통화량을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적절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한국은행과 비슷하게 명목이자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을 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선적으로 명목 이자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I스타로 유지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죠. 자, 그러면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I스타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들이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어떤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화폐 수요량, 화폐 보유량을 선택을 한 결과 그걸 다 더해보면 바로 I스타에서의 MD가 되겠죠. 자, 그림으로 보시면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I스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이렇게 주어지면 화폐 시장에서의 화폐 수요량은 바로 이만큼이 되겠죠. MD의 I스타, I스타 수준에서의 이제 화폐 수요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뭐가 되냐면요. 이자율을 결정해 놓고 나서 화폐 수요 함수를 따라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화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통화량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MD의 I스타를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만큼의 유동성을 이제 화폐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뭐 통한증권이라고 하는 물가 안정 관련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형태의 국채 거래를 통해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혹은 흡수하거나 이런 의사결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실제로 화폐 시장에서의 이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목적은 명목 이자율을 설정을 하면, 자 이걸 책정을 하면 아이스타로 픽스를 시켜 놓으면 이제 화폐 수요 함수에 따라서 시장에서 화폐 수요량이 MD의 아이스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자율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물가 수준과 소득 수준과 그 다음에 이제 충격이었었어요. 물가와 소득 수준과 충격은 사실 화폐 수요 함수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들이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혹은 경기가 과열되거나 또는 화폐 수요 함수에 파지티브한 샥이 발생한다면 화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이동할 것이고요. 자 반대로 물가 수준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감소하거나 화폐 수요 함수에 네거티브 샥이 온다면 화폐 수요 함수는 이렇게 왼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화폐 수요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주어진 이자율 수준 I스타에서 P나 Y나 선호 충격에 의해서 화폐 수요량은 이렇게 막 변할 거예요. 자 이러한 변화는 사실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폐의 수요량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자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만 내버려 두면 만약에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그것에 따라서 그 화폐 수요량에 맞춰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조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이자율이 더 이상 사실 아이스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만일 이자율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뭐 주택 구입을 전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한다든가 지금 우리 상황이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고 또다시 이제 그런 조짐을 좀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화폐를 전보다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자산 구입의 목적으로 자,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재 화폐 시장에서의 화폐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이거에 맞춰서 늘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화폐를 이만큼 공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통화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늘어난 화폐 수요에 뒤따라가지 못한다면 적절하게 통화량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화폐 시장에서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왜냐하면 지금 통화량 조절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자율을 픽스 시켜놓고 나서 화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화폐 수요량만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자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뜻인데 자, 만약에 통화량을 화폐 수요량만큼 맞춰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이자율은 이제 상승하게 되겠죠. 사실상 중앙은행의 이자율 정책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 56페이지 다시 돌아가서요. 중앙은행은 경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통화량을 이제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하는 수준이면 얼마만큼이든 뭐 많은 통화량을 필요로 한다면 수요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만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비교적 적은 통화량을 수요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통화 공급량을 그에 맞춰서 이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공급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의식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자 이제 M을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명목 이자율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화폐 시장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왜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까요? 화폐 시장에서의 균형은 균형 이자율과 당연히 이제 통화 공급량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이 되겠죠.